제목이 오늘 이제 전이를 차단하라 이거예요. 전이를 차단하라.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할 건데, 자, 우선 오늘 하나 기사 또 보고 또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하나 그냥 흥미로워서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라고 국제 학술지가 있는데, 이 사이언스지에 이런 게 실렸대요. 요 암 조직, 암세포에 보니까 신기하게 박테리아가 살고 있더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 20세기 초반에 이제 처음 발견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뭐 유방암 등 7가지 암 조직에서 이 이스라엘 뭐 바이스만 연구소 교수팀에서 해보니까 세포 안에 어쨌든 이런 조직 안에 그런 박테리아가 살고 있더라.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게 그때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그때 그 독시사이클린 얘기하면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게 박테리아였다, 세균이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게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치료제 중에서 그래서 그걸 사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일단 넘어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제 화학 치료, 항암이죠, 항암이 악성 재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또 뭐 밝혀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여기서 키모가 이제 항암 그 치료를 말하는데, 죽지 않은 암세포가 있다. 이걸 이제 불량세포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이번에 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뭐 이런 그 저널에 트렌징 캔서라는 발표된 논문인데, 뭐 텍사스대 메이스 암센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암 화학 치료가 악성 재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뭐 이제 밝혀졌던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연구가 되죠. 자꾸 연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자꾸 되고, 이 시믹 같은 거 지금 저희가 대사 치료 하는데도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이런 암 유전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유심히 한번 봐두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이제 암 대사 치료와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그동안 이제 했던 거는 넘어가고요. 대사.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대사 치료인데,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언급할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대사는 요걸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다. 근데 음식물,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숨을 쉬잖아요. 그죠? 식사하고 숨을 쉬는 거. 그렇게 해서 뭐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어서 이걸 이제 추출하고 변환하고 사용해서 다른 모든 세포 과정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 이걸 이제 대사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도 우리 이 모양을 잘 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세포 핵이 있고 밖에를 다 세포질이라고 하고, 이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세포질 중에서 이거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겉에 이걸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모르셔도 되고. 왜 이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했냐? 우리가 에너지 대사, 이게 이제 세 가지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에게 저렇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음식 먹고 숨을 쉬면 피를 타고 돌아서 각각의 우리 몸이 60조개나 되는 세포까지 다 도달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ATP라는 게 에너지다. 만드는 과정 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서 세포질로 들어와서 여기 해당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이렇게 피르부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는 걸 해당이라고 그래요. 분해가 돼야 돼, 일단. 그래서 포도당은 우리가 6탄당이라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6탄인 게 뭘 말하냐면, 탄이 여기서 탄소를 말해, 탄소가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피르부산은 3탄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당 과정, 이거 뒤에 다 연결되니까 그냥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 이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은 즉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얘 분해가 된 게 이쪽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도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숫자로 보면 해당 과정에서 아까 2개가 나온다고 그랬고, 여기 TCA 회로 한 거에서 2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 저걸 이제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데, 저기서 34개나 쏟아져요. 꽤 많죠.
그래서 토탈하면 한 38개가 나온다. 이게 정상세포인데,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얘는 2개, 얘도 2개, 얘는 34개. 그래서 토탈 여기서 한 36개가 나오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공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사에서 저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산소를 만나서. 이게 이제 정상세포란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세포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와버그 효과라는 걸 우리가 했고, 그리고 역와버그 효과를 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193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오토 바르브루크, 이게 이제 독일 사람이라서 바르브루크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와버그. 그래서 되게 중요한 발견인데, 암세포의 대사를 연구해봤더니 와버그 효과라는 거는 정상세포하고 좀 다르더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아까 이게 정상세포에서는 이게 보면, 자, 산소가 중요해. 산소가 있죠?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우리 대사도 있어요. 그쵸? 막 운동할 때 우리 여러분도 아시죠?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도 있고. 그쵸?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산소가 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밖에서 해당되고 꼭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그래야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가 많이 쏟아져 나와. 이게 유리해. 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산소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근데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포질 밖에서 그 당만 분해하는 해당 과정만 딱 하고 끝나요. 그럼 에너지가 몇 개? 단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산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저 때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그 대신 효율이 낮죠. 응? 산소가 없으면 이 무산소 대사만 하면 효율이 낮아. 근데 이 암세포를 연구해 봤더니 암세포는 산소가 있건 없건, 산소가 있건 없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더라가 와버그 효과예요. 좀 다르죠? 정상세포랑. 그 뒤에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야기 어려워서 제가 몇 번 제가 좀 얘기 설명을 해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다 보니까 암세포의 경우에는 밖에 그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2개밖에 못 얻으니까, 산소가 있어도 에너지가 2개밖에 못 얻으니까 효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얻어야 되죠. 원래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니까 결국엔 그 연료에 해당되는 포도당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정상세포에는 산소가 있을 때 토탈에서 38개, 6개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8개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36개, 38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상세포에서는. 근데 암세포는 바보같이, 정말 바본지 아니면 그냥 똑똑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만 하고 끝나더라. 우리가 발효라는 것도 있어요. 그 과정. 그러니까 에너지가 달랑 2개. 산소가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 입장에서도 근데 달랑 2개 갖고는 일하기 좀 힘들어. 좀 더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뭘 더 끌어당기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알아봐도 하는 거, 암세포가 그래서 뭘 좋아한다고요? 네, 닭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와버그 효과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벨상 수상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돼요, 대사.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당을 좋아한다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당을 많이 끌어와야, 포도당이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포도당 하나 갖다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38개가 나왔어. 근데 저 와버그 효과에서는 암세포는 포도당 하나 끌어오니까 달랑 2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거 최소한 36개 만들려면 몇 개 끌어와야 돼? 18개를 끌어와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똑같이 3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를 잘 연구해 보면 이 세포막에, 제가 그러니까 자꾸 세포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포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딱 3개만 알으라고 했죠. 핵, 세포질, 세포막. 이 세포막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좀 복잡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포도당을 끌어당기는 문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암세포는. 그래서 포도당을 많이 끌어와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식사할 때, 식사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치료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와보고 효과,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반복될 거 보니까 그 책 뒤에 나와요.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구입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와보고 효과였고, 자, 이게 단 줄 알았어, 근데 거의 100년 됐죠? 1931년도에 노벨상 탔으니까 거의 100년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또 이제 역와버그 효과도 있어요. 좀 복잡해지죠? 역와버그 효과. 얘만 그냥 간단한 개념만 얘기하면, 아까 분명히 암세포는 산소가 있을 때 또 분명히 미토콘드리아 안 돌린다 그랬지? 근데 어떤 것도 관찰해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는 게 있어. 그래서 한번 이걸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책에 계속 여기 나오는데, 옆에 있는 세포, 여기서는 이제 섬유 아세포가 이제 주인데, 얘는 암세포는 아니지만 내가 암세포고 옆에 있는 세포한테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요. 암세포가 신호를 보내서 걔한테, 야, 그 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얘도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미토콘드리아 파괴해, 없애버려,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바보같이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버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저 다른 세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에너지에도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지 않는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 그것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아까 이게 말한 이제 혹에서 해당 과정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젖산. 계속 젖산 얘기 나와요. 해당 과정만 돌아가면 젖산이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젖산이 나와서 여기서 그 젖산을, 얘가 그러면은 옆에 있는 세포가 젖산을 만들었잖아요. 돌아가지고 그 젖산을 내가 또 암세포가 이제 끌어와, 이렇게 끌어와서 이 젖산을 가지고 내 미토콘드리아,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 돌려서 여기서는 정상적인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돌려요. 복잡하죠? 지금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돼요. 한 몇 번 들으신 분은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와버그 효과예요. 왜 역와버그 효과냐? 와버그 효과에서는 분명히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돌리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해당 과정만 해가지고 에너지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옆에 끌어와서 결국에는 내 미토콘드리아 또 돌리더라. 암세포도 결국엔.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를 돌리지 않는다고 했던 와버그 효과와 반대다라고 해서 역와버그 효과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그 내용이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가 웬만하면 그걸 구입을 하시고 뒷부분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꼭 읽어보세요. 그럼 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저게 뭐 그런 대사 같은 거 사실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꼭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사 치료 하니까 이제 저 정도는 이제 알고 가야 된다. 기반이 되는 게 뭐다. 아까 말했지만 저게 최소한 노벨상 수상한 내용이니까 좀 믿을만 한 거죠. 노벨상 타기 쉬워요? 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암치료 가이드라인 제가 정리한 게, 우리가 이제 수술 항암 방사라고 대표되는 이제 암 유전자 치료, 표준 치료,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고용량 비타민 C, 고주파 온열 치료 등을 포함한 암 면역 치료, 여기서 이제 암 대사 치료가 이제 계속 지금 얘기해 온 거죠. 이 암 대사 치료에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네 가지. 고혈당 문제, 만성 염증 문제, 저산소 문제, 저체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저게 나중에 서서히 암세포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뒤에 계속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할 때 제가 대사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공복 혈당 재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 봐요. 그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이제 그런 것들에 해서 제가 대사 치료할 때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약을 쓰고 안 쓰고. 대사치료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냥 항암할 때는 호중구 수치 보고, 간 수치 보고, 뭐 그 정도로 끝나죠. 그래서 지금 대사치료는 약간 좀, 이게 좀,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유책이라고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은 제가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병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가 그대로 해가지고 요새 있으니까 웬만하면 구하시라고 얘기하고 번역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는 게 요거예요. 메타볼릭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 책의 앞에는 좀 비교적 쉬운 내용 나오는데 주 2부 쪽에 보면 이 대사치료 프로토콜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 맨 처음에 이걸 했어요. 비정상 이런 세포 신호를 막는 방법을 했고요. 지난 시간까지 여기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에 대해서 매트로 웹이란 걸 했고, 오늘 할 게 뭐냐면 요 세 번째예요. Stop it spreading. 전이를 막아라. 퍼지는 것을 막아라. 여기에요. 3번. 그래서 지금 아직 4번, 5번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3번 할 차례. 자, 요거는 이제 좀 보기 쉽게 나눴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환경, 그때 얘기했죠.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는 개념도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저거 이제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꼭 그러니까 유전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발생을 해요. 이게 계속 신호가 발생하면 세포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아까 말한 암세포 그 대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성장인자, 오늘 할 게 이건데, 비정상적인 성장인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응용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얘기할 거거든요. 이 성장인자가 자꾸 나타나면 암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면역도 비정상으로 되고 결국에는 이제 빠른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제 암세포, 계속 암세포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암의 5가지 특징을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요거 암의 기운을 빼자, 암을 굶겨 죽인다라는 개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 제가 약간 얘기할 건데,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그럼 그 약 좀 처방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생충약 좋다고 하니까 그거 처방해 주세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그것도 일부라고 그랬죠. 일부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자 음식, 식이, 운동,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서플리멘트라는 거는 뭐 이제 영양 그 보조식 같은 거,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강황도 있고 뭐 베르베린도 있고, 요거는 보니까 녹차 성분이고, 여기 디톡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독에 필요한 그런 이제 영양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우리 병원에서 지금 제가 대사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자 요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죠. 요 개념에 여기서 쓰이는 약물이 저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약물, 작년에 이거 유행했었죠. 구충제. 이를테면 이런 거. 원래는 구충제로 쓰이는데 해보니까 암세포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약물들, 이런 게 오프라벨 약물들. 이런 개념, 오프라벨 드러그. 잘 알고 계세요. 전문 용어예요. 오프라벨 드러그. 그래서 이 처방되는 것도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구충제 저것도,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작년에 조티 펜스라고 미국에서 때 유튜브 올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본인이 그 폐암 말기여가지고 임상시험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원래 임상시험 할 때는 병원에 서약을 해요. 뭐 하지 말라고? 다른 약 무조건 다른 치료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임상시험 요거만 한다. 서약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반칙을 한 거지. 몰래 이걸 먹은 거예요. 이거랑 몇 가지 있었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어요. 수의사가 아마 그 논문을 봤던 것 같아요. 구충제가 암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그 논문을 보고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자기는 낫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광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대사치료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COC 프로토콜에서 한 4가지 약물 조합한 거. 이게 다 아까 말한 오프라벨 드러그에 다 들어가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하는 건 여기다가 더 추가를 몇 개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중요했던 게 요 삼각형 중요하다 그랬죠. 메트로 맵. 여기서 이게 이제 암 대사,
요걸 각각 막아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그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요건 계속해서 반복은 시켜줄 거예요. 일단 요거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고용량 비타민 C, 이게 2017년 얼마 안 됐죠? 온코 타겟이라는 이 저널에 논문이 발표됐어요. 예전에 막연히 그냥 고주파 온열 치료, 저기 비타민 C 치료가 암세포를 죽인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때 실제적으로 이런 경로까지 얘기하면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이것도 오프라벨 들어가요. 독시사이클린. 저거 기사 났던 건 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널에 논문이 발표됐고, 이렇게 실제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여기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가진 건 번역본인데, 제가 그냥 원본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좀 해보려고, 약간 좀 조금 차이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검사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냥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원본으로 된 거 지금 제가 그냥 일단 스크랩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챕터 23장에 거기 나와요. 뒤에 책 갖고 있는 책에 번역본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하는 이제 전이를 막는 방법인데, 자,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야, starving the cancer is good. good. 알죠? 영어 good. 좋대요. 뭐가 좋대? 야, 암세포 굶기는 건 괜찮아. 좋아. 근데 여기 보면 better. 이게 더 좋다. 뭐가 더 좋냐면, 이거는 이제 전이 퍼지는 거 막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그런 얘기예요. 뒤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암세포가 그냥 암 덩어리가 내가 하나 잠깐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걔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아요. 놀라운 얘기지만 암이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희소식이죠. 네? 암이 있다고 죽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전이에요. 전이 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그 원발암 암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냥 암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사람 있잖아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나중에. 그럼 안 죽어요.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얘가 퍼져가지고 가서 온갖 장기에 가서 뿌려가지고 다발성 장기 부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기 나중에 사망까지 가요.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 암세포 그냥 굶기는 거 좋아. 이거 비교급 더 좋아. 어떤 게 더 좋아? 오늘 하는 전이를 막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VEGF, PDGF, 여기 보면 여기 박스에 쳐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오늘 얘기할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전이할 때 암을 성장시키는 성장인자예요. 이게 성장인자 들어봤어요? 여기 그래서 GF라고 된 게, 뒤에 다 GF가 붙는 게 영어로 growth factor라고 해가지고 성장시키는 팩터 인자. 다 그래서 growth factor GF가 붙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 요거 하나는 요거는 효소예요. MMPS. 어렵지 않아요. 요건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제가 빨리 한번 봐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growth factor, 여기 보면 성장인자와 MMPS라고, 이건 뭐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티네이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다 뭐뭐 하는 효소라는 거예요. 효소. 여러분 효소는 들어봤죠? 효소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대사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걸 효소라고 그래요. 효소가 있으면 그 반응이 촉진돼. 그게 효소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왜 그 효소 뭐 중요하다 해가지고 효소 치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첫 번째는 보면, 제가 빨리 해석하면서 나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세포 안에 어떤 이런 대사적인 변화가 있으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이게 계속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세포를 둘러싼 미세 환경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미세 환경이 변해요. 저것 때문에 비타민C 고농도요법도 가능한 거예요. 다 저게 그렇게 연결돼요. 제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빨리 세포가 분열을 해요. 자, Rapid Cell Division. 빨리 세포가 분열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건 아세요? 암세포는 빨리 세포 분열합니다. 일반 정상세포보다. 그래서 항암 때 영향받는 데가 어디라고요? 뭐가 빠져요? 머리카락 빠지고, 입안하고 다 점막 다 뒤집어지고, 호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 떨어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걔네도 세포 분열이 암세포와 같이 빨라요.
그래서 걔네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빨리 되게 되면, 자, 요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가 락틱 애시드, 젖산이에요. 젖산. 잘 알아두세요. 젖산. 아까 뭐 그랬어요? 젖산 언제 나왔어요? 이쪽 해당 과정. 해당 과정. 그러니까 아까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세포질에서 당을 분해할 때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딱 변한다고 그 이름까지 몰라도 되지만 했을 때 피루부산 된 다음에 마지막에 젖산으로 변해버리고 얘가 밖으로 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젖산 자꾸 생기면 피로물질이라서 피로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 안 들어봤어요? 젖산. 그래서 이 젖산이 생기는데 이 말 그대로 산이잖아요. 산. 우리가 산과 염기에 있을 때 산성, 염기성 이렇게 산성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이게 그거야. 이게 그 해당 과정. 그 주위 암세포의 환경이 산성으로 변해. 젖산 이런 것 때문에 산성으로 변해서 이게 사실은 그 옆에 주위 조직에 산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피해를 줘요. 이렇게 데미지, 손상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염산, 그죠? 누가 염산 여기다 뿌렸어요. 어떻게 돼 이거? 타버리잖아. 예? 산, 강산이냐 약간 약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보면 산이라고 산. 이게 다 화학식으로 다 산이 그래서 자꾸 이제 젖산이 하면서 산성으로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주위 그 환경을 이렇게 좀 손상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은 그걸 보호하기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뭘 돌아가느냐? 여기 엔지오제네시스라는 거에서 New Blood Vessel, 새로운 혈관을 자꾸 만들어요.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이 젖산을 배출하려고 그래요. 젖산이 해로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암한테는 또 하나의 이제 그 딜레마가 되는 게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버리면 그 새로운 혈관이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암세포는 어떻게 이용하냐? 영양분을 더 끌어당겨. 이해돼요? 혈관이 있어야 암세포가 영양분을 끌어와요. 네? 그래서 새로운 혈관 만드는 능력도 암세포 능력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 같은 경우가 계속해가지고 더 이제 영양분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암세포 점점 자라게 되지. 영양 성분이 없는데 자꾸 이제 혈관 생겨가 더 끌어오니까 얘가 점점 커지고 자라는 거야, 자꾸.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지는 거를 VEGF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앞에 VEGF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저게 내피 성장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VEGF 하면 저런 게 나오면 저거는 혈관을 만들어주는 혈관 신생. 우리는 저게 용어로 혈관 신생이라. 이 혈관을 만들어주는 그 성장인자다. 그때 역할하는 게 얘라는 거예요. MMPS. 나쁜 놈이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쟤는 좋은 애인가 나쁜 애인가. MMPS 나오면 얘 안 좋은 애네. 그래서 이런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초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블러킹, 막는 거, 이 MMPS와 아까 뭐랬어? 안 좋은 거라 했죠? MMPS, 효소. 얘하고 이런 성장인자들 초장부터, 진단 당시부터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저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좀 이해하실까?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을 끌려고 가가지고 막 물 버도 역부족이야. 막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 혹시 산불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하는 방법. 어떤 방법 사용해요? 흙? 잘 보세요. 이게 풀밭이잖아. 마른 풀이 쫙 돼 있어. 막 번져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퍼져나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물로 하니까 안 돼. 그런 것도 좀 하게 그래서 안 돼서 하는 방법이 뭐냐? 미리 저쯤에 가서 저기를 태워버리는 거야. 저쯤 가가지고 미리 거기를 아예 태워버리면 거기서 멈추게 되죠. 네? 그게 방화대 개념이에요. 방화대. 그러면 거기서 산불은
미리 거기 어느 정도 태워버리면, 미리 가서 태워버리면 얘가 진행하다가 어디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이게 지금 그 설명한 거예요. 이걸 왜 설명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서 1660년대 아마 이 런던인이었는데 아마 큰 화제가 있었나 봐요. Great Fire of London Theory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큰 화제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스테이지 1께서 일기의 암환자기에 비유를 하기를 그냥 집에서 그냥 불난 거 그냥 갖다가 소화기나 지금 물처럼 그냥 끄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기는 그냥 한 세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큰 대형 화재,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계속 붙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그 비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끄는 방법은 그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이 내용이 여기 테임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런던에 테임즈 강이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옛날 당시니까 그냥 물 떠다가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사용한 방식이 여기 fire break라고 된 게 방화대 개념으로 미리 어떤 그 집을 거기다가 미리 거기다가 폭파시켜가지고 고개를 이제 미리 해버리면 해가지고 그래서 불길을 잡았나 봐요. 이게 방화대 개념이에요. 근데 찬불도 그렇게 잘 잡아요. 네? 그래서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화대를 세우듯이 왜 전이가 여기 보면 커즈 오버 80% 거의 사망의 80%를 장악하기 때문에 저희 전이를 그렇게 막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래서 암을 둘러싸는 우리가 그 세포 중에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뭐냐면 세포 아세포라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 이렇게 암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옆에 계속 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계속 명령 내리는 거야. 저기 진짜 그냥 무슨 그 깡패처럼 그 신호 보내가지고 네 미토콘드리아 죽여 뭐 별 신호를 보내가지고 해서 이제 서라운딩 애들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생기는 게 뭐냐? 아까 뭐랬어요?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젖산이 발생했고 그 젖산을 지가 또 끌어와서 지가 막 또 커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까 와버그 효과 그런 효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 이런 프라이머리 튜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기로 딱 끝나는 그런 암하고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전이가 시작된 사기암은 성격이 완전 달라져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3기나 4기 해가지고 지금 재발이나 전이 시작됐다. 처음에 해도 얌전한 암이 아니에요. 걔는 굉장히 아주 공격적이에요, 진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치료에 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능력이 달라지는 게 얘는 원래 아까 당이 뭐 좋아한다 그랬죠? 저기 암세포가? 당 좋아한다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당당당당 하면서 그것만 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전이 되는 암을 보니까 얘는 또 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보니까 뭐 젖산에 케톤에 지금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이제 치료가 그래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저 치료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초기는 맞다. 초기에는 그래 당 좋아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탄수화물 좀 줄이고 케톤 시기도 해보고 까지는 맞는데 이게 재발되고 전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만 해서는 역부족이다. 왜? 얘네가 지금 너무나 사실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딱 막아버리면 이렇게 똘똘하게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바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 들였던 게 아니라 뭔가 제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젖산도 이용하고 케톤도 이용하고 저 케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해줄 거예요. 저 케톤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대사에서 나오는 건데 지방의 다른 이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 포도당 이듯이 지방산 케톤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 받은 분 중에서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금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간에서 케톤이 만들어져.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또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중요해요. 요즘 그래서 저탄고지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그 저탄고지 그래서 케톤 시기를 해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그래서 얘도 그렇게 해가지고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면역세포인데 매크로파지라는 게 뭐냐면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들어봤어요? 대식세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식세포라 해가지고 세균이나 나쁜 애 있으면 잡아먹는 애예요. 얘도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도
tumor associated macrophage라 해가지고 이 어쨌든 암과 관련된 이런 이제 면역세포로 이제 바뀌고 쉽게 말해서 이제 면역세포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야, 암세포들이. 왜 나는 이렇게 면역도 검사해보고 있는데 암세포가 왜 발생했지? 그 암이 그렇게 한다니까. 면역을 피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도 지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무력화시키고 그런 일들을 해요. 나중에 면역할 때 그런 것들 한번 볼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요거 블러드 베슬 요거 혈관이라 했죠. 이거 중요한 거라 했죠. 혈관을 만드는 거. 이게 하이폭시아가 뭐냐면 아까 우리 암 맨 처음에 대사에서 처음에 뭐라 했어요? 고혈당 문제, 그 다음에 만성 염증 문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저체온도 있고 또 저산소. 하이폭시아가 그거예요. 저산소 문제도 있는데 자꾸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저산소가 되면 이건 다 연구 많이 된 거예요. HIF란 이런 일종의 단백질인데 이게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 이것도 이제 저걸로 인해서 그리고서 얘가 생기면 아까 말한 VEGF를 생기게 해요. 이게 뭐였죠? 아까 VEGF가? 저게 아까 혈관을 만들어주는 성장인자라고 했죠. VEGF 여기 vascular 이게 그래서 이건 제 혈관 그래서 얘가 생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폭시아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HF가 생기고 걔가 VEGF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혈관을 더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블러드 베슬, 엔지오제너시스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신생혈관 암세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걸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MMPS 이제 요거 이제 끝날 건데 MMPS 아까 효소라고 그랬죠. 효소. 아까 나쁜 애라고 그랬죠. 아까 뭐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옆에 있는 암세포 옆에 있는 기질들 그거를 허물어뜨릴 때 필요한 효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MMPS라는 게 있는데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가 있어야 암은 이제 전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MMPS가 아주 currently, completely 여기 보면 overlooked by oncology.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걸 지금 이 종양학, 그러니까 이 암을 치료하는 분야에서 요즘은 좀 많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 데케이드하고 그 번역본에는 그냥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보다는 좀 더 된 거예요. 저게 여기 에서부터 가지고 좀 수십 년 전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 한 10년 그 이상 그 10년 전에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얘를 MMPS라고 연구를 했는데 자, 이거 fail. 이게 좀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 실패를 했는데 뭘 실패했냐? 여기에 보면 patentable drug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패턴트가 뭐냐면 특허예요, 특허. 연구를 많이 한 것까지 좋았는데 특허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연구한 측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빅 파마라는 이게 큰 얘기 나오는데 저게 우리가 그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항암제 저런 빅 파마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대 제약회사.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름 들어본 거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런 제약회사들 다 그거라 보시면 돼. 우리나라에서 그 항암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저거. 지금 말한 빅 파마. 거대 제약회사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발할 이게 있어야죠.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특허가 나와야 돼. 연구 드립되는데 특허 안 나가지고 꽝? 어떻게 할 거야? 주가 올라가고 하는 거 모르세요? 어디서 개발했다가 뭐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투자자. 이게 항암 산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꽝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연구하다가 얘는 이제 끝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빅파마에서 이제 관심 가진 게 아까 말한 이 VEGF. 네? VEGF.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거 혈관을 만들어주는 성장인자로 했죠. 암세포가 전이하려면 혈관이 자꾸 많이 필요해. 그래서 VEGF도 필요해. 그런데 얘를 그래서 타겟으로 한 게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있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걸 환자분 중에 쓰는 분이 있어요. 아바스틴. 베카지루마브. 이게 어려운 말 이렇게 된 거. 예. 그래서 저 항암제가 바로 이 VEGF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고 2004년도에 처음에 나왔고 여기 보면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정말 게임 체인저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야, 이 게임 체인저가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밀리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걸 딱 해가지고 완전히 그 판세를 막 역전시키는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다. 그때 나올 때만 해도 이거 확실하다라고 그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뭐 아시죠? 뭐 나오면 뭐 그 저기 신문에 데서트필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났는데 별로 결과는 안 좋았어. 사이드 이펙트 이게 지금 nasty 사이드 이펙트를 해가지고 뭔가 부작용도 심해지고 생각만큼 그래서 안 됐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거랑 또 컨비네이션 하다 보니까 여전히 쓰여요. 이거 아바스틴 표적 치료제 그걸로. 그래서 그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이익이 있다. 지금 이런 과정 좀 재미난 과정이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게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VEGF, PDGF 이런 성장인자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해보니까 자기가 저걸 사용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막는 방법을 썼더라 하면서 나온 게 요거예요. 아스피린하고 디피리다몰. 이게 지금 말한 대사약물이에요, 대사약물. 그걸 써고 썼는데 저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 디피리다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MMPS까지 보니까 막았더라 해가지고 여기 뭐 예에 붙인 거 뭐 만세 뭐 그런 의미겠죠.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썼는데 그걸 썼는데 나중에 뭐 논문도 나온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사람은 결과 좋아. 이게 쓴 사람은 자기도 말기였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얻었고 또 아까 말한 아스피린, 디피리다몰 말고도 메벤다졸, 프로프라놀롤, 독시사이클린 이런 것도 거기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좀 제시한 게 뭐냐면 자 여기 MMP라고 된 거. MMP라고 된 게 아까 말했죠. 거기에 필요한 효소 여기 2번 있고 3번 있고 9번 있고 이런 세 가지 뭐 다 필요 없지만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성장인자라고 그랬죠. 왜 저런 게 필요하다고요? 암세포가 전이하기 위해서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린 저걸 막아야죠. 그래서 아까 VEGF를 막아주는 게 아까 대학병원에서 쓰는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 그런 게 그걸 이제 쓴다고 했었고 근데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다 그거예요. 디피리다몰, 아스피린, 독시사이클린, 프로프라놀롤 혹시 들어본 분 있어요? 프로프라놀롤 저거 쓰신 분도 있을 건데 프로프라놀롤 예전부터 많이 쓰던 약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데 쓰냐 뭐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약간 가슴도 약간 많이 이렇게 좀 빨라져 맥이 빈맥이라고 하죠. 빈맥 그걸 좀 약간 좀 가라앉혀줘요. 맥을 좀 천천히 그리고 혈압도 약간 떨어뜨려줘. 우리가 그래서 베타블로커 중에 하나인데 혈압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 중인데 그 베타블로커의 거의 좀 오래된 약물 중에 하나예요. 프로프라놀롤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데도 써요. 내가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는데 막 떨려. 가슴이 막 떨려. 두근두근 해야. 그때도 써야죠. 일시적으로 저기 약간 빈맥, 우리가 말하는 빈맥을 조금 이제 천천히 뛰게 하는 거죠. 그런 약이고. 처방 가능해요. 쓸 수 있고. 그리고 독시, 디피리다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까 말한 다 거기 우리 그 오프라벨 드러그 아까 제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약물이고요. 글루코사민은 아시죠? 글루코사민 이거 구하시면 돼요. 글루코사민. 이거 많이 저거 드시잖아요. 관절 뭐 해도 글루코사민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여기 보면 키텐질이라는 거. 이거 이제 키텐질이라는 게 뭐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책에 잠깐 거기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각각류 새우 뭐 이런데 개 같은데 그 밖에 있는 게 키텐질화 돼 있고 그리고 버섯 종류에도 많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올리고사카라이드가 보면은 그거거든요. 다당류. 버섯류. 우리 지금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버섯 추출물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메시마가 올리고사카라이드예요. 다당류에 추출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이에요. 매장 약물이라고. 메시마. 가서 한번 궁금하신 분은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처방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메벤다졸 아시죠? 아까 말한 기생충 약 중에 하나. 머머다졸, 메벤다졸. 프로프라놀 아까 그랬고, 이거 의료용 대마.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겠다, 저거. 의료용 대마 저거,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합법인데 주가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좀 안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겹쳐요. 여기 쓰는 그 아까 말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암 대사를 차단하는 다행히 그런 약물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그 대사도 그 차단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성장이나 이것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논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숫자 붙은 거 있잖아요. 숫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다 관련된 다 논문들이 다 있어요. 거기 뒤에다 첨부가 돼 있더라고. 궁금하신 분은 나는 공부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 논문이 나오거든요. 좀 찾아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기사 중에서 요거 고지혈증약. 이것도 우리 지금 대사약물 거기 오프라벨 드러그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건데 이것도 우리나라 원자력 의학원에서 이것도 지지난주 기사였는데 표적 항암제에다가 같이 했더니 치료효과 올라가더라. 계속 나온다니까 논문이. 외국에서 다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와.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고 진짜 효과 있네 이렇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